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반기 결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상반기가 코스피 지수가 21.7% 하락했고요. 30년 내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1980년 이후로 코스피 지수가 산출됐는데 역대급으로 이제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성과였고, 최악의 성과가 1990년 네, 마이너스 22.3%와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역대급 하락이라고 부를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고 MSI 신흥국 지수도 상반기 마이너스 18.8% 하락했고요. 역대 두 번째 1998년 다음으로 많이 하락했는데 1998년은 이제 저희도 잘 아는 연도죠. 그래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한테서 자금을 지원받았던 해입니다. 이런 영화도 있었죠.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 영화에 나온 것이 다 사실은 아니고 영화적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당시 우리나라 신용등급입니다. 1997년 12월에 AA-에서 B-까지 엄청나게 하락했었던 기록이 있네요. 환율도 1달러에 1995원, 2,000원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그룹들이 이제 부도가 났죠. 한보그룹, 삼미그룹,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나고, 기아도 이때 부도가 났었고,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회사들이 무너졌죠. 특히 대우그룹이 이제 부도가 나는 게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S&P 500도 20.6% 하락했습니다. 상반기에. 1970년 마이너스 21% 하락한 이후에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죠. 네,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겁니다. 1932년은 대공황 때죠. 대공황 때고, 1960년, 62년, 70년, 그 다음에 올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독일, 프랑스도 마이너스 한 20% 정도 올 상반기 빠졌었던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980년 이후에 최악의 상반기였습니다. 그래서 29.5% 빠졌었고요. 그 2등이 2002년, 여기 때가 이제 IT 버블, 9.11 테러,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쳤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빠졌었네요. 그리고, TQQQ, 나스닥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71% 빠졌고, 넷플릭스가 또 71% 상반기에 빠졌었고요. 그리고 메타가 52%, 그리고 테슬라, 아마존 마이너스 36%,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게 되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상반기가 하락했으니 하반기도 하락할 것인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과거 데이터만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이제 많이 하락했던 이제 탑10 연도인데, 보시면 98년에는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89%. 그리고 91년, 92년, 2013년에도 플러스가 됐어요. 근데 2000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빠졌고, 2008년에도 마이너스 33% 이렇게 많이 빠졌었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98년에는 이제 하반기에 연속해서 빠졌었고, 2008년에는 하반기에 마이너스 48% 더 많이 빠졌죠. 금융위기 때. 그런데 또 올랐던 해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많이 빠졌던 상위 5개 해들은 이제 하반기에 플러스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2022년은 이걸 근거로 플러스가 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거나 상반기가 마이너스인 게 하반기에도 계속 마이너스냐 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그 반대라고도 주장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인버스에 투자했거나 공매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데, 사실은 주가는 이제 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움직이죠. 예, 그리고 항상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종목이나 뭐 아니면 특정 섹터, 뭐 기술주나 바이오든 뭐 2차 전지든 이렇게 특정 섹터에 들어가 있거나 특정 국가에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이제 하반기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게 될 텐데, 이제 이번 상반기 시장이, 주식 시장이 늘 상승하는 곳만이 아니다.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인다는 걸 격하게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의 하락장이 이제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이제 터졌는데, 그때는 굉장히 짧고 깊게 하락했지만 굉장히 빨리 또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6개월 넘게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이 투자자들이 느끼는 고통 자체가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신의 위험 감내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뭐 투자에서의 위험은 여러 가지 있는데 변동성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최대 낙폭, 얼마나 빠지는 것까지 참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얼마나 오랜 기간 마이너스를 견뎌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위험들을 자기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이제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위험 수준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상반기 특징 중에 하나가 주식이랑 국채가 같이 하락했어요. 주식이랑 국채가 같이 하락하면서 이제 자산 배분형인 어떤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회의론 혹은 뭐 특히 6대4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주식 국채가 다 빠졌는데 다른 자산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데, 상반기에 상승한 자산이 있죠.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 상반기 9% 상승을 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지만 약 3, 4월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리밸런싱 같은 거로 접근을 했다면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다면 지금 떨어져 있는 주식 국채 같은 거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원천이 되기도 하고, 현금성 자산은 단기 금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현금성 자산의 수익률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다른 자산에 분산했다면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이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이번 시장은 이제 높은 수익률, 가격의 상승만 기대할 게 아니라 위험을 낮추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는 귀한 이제 시간이 아니었나. 뭐 수업료를 시장에 많이 냈겠지만 뭐 그런 배움을 얻는 건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일 건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가 보면 네, 그때 그랬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시간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